자, 거기에 시. 자, 시 두 개 있습니다. 선우사와, 자, 고래의 꿈.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37번 볼게요. 가는 밥과 반찬에 대한, 자, 유대감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감. 자, 유대감 밑줄 잡고요. 부정적 현실에도, 자, 요거 물결 잡으세요.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 자, 요거 물결 잡고. 자, 나는 고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희망에 대한 회의적 시선에 맞죠. 자, 물결.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럼 꿈, 니 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꿈, 니 꼴, 희망. 자, 가죠. 자, 백석입니다. 낡은 나조반에 흰 밥도, 자, 색채요.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그 나와 그 X 친 거 있죠? 선생님 이거 잘못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 맞는 겁니다. I. 자, 나와 앉아서, 자, 쓸쓸한 저녁을 만나. 이거 가지고 고독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소박한 삶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자, 친밀감.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유대감. 정서의 직접적 표현 혹은 직설, 직서 다 같은 말. 자, 직접, 직서, 직설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그 다음에 살아온 내력이 이렇게 나오게 있어요.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이때 여기 세 번째 연 있잖아요. 전부 다 머릿속에 순수한 곳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읽어가셔야 돼. 살아온 데는 되게 순수한 곳이었다는 얘기야. 우리들은 맑은 물 및, 자, 맑은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자,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 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자,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게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됐죠? 쭉 순수하게 자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하얗다. 자, 휘어졌다. 순수. 착하디 착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갈해서, 자, 이렇게 말랐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자, 고결한 삶의 지향. 하나도 부럽지가 않어. 뭐 이런 느낌이죠. 자,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고요. 순수한 삶의 지향, 그리고 좀 다르게 정신적 가치 추구,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석의 선우사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나시 한번 볼게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화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명시적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고래의 꿈. 이런 노래 있지 않니? 네모의 꿈 말고 고래의 꿈이라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나는 꿈을 향해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자, 키우고 있다. 아마 요런 느낌 아닐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서, 이거 고래 어떻게 그려야 돼? 자, 고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화분 자체도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런 유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왜 많은 것 중에서 화분 얘기했을까라는 건데, 고래는 물을 뿌리니까요. 그쵸? 그래서 고래 화분. 내가 볼 때는 이 양반 원피스 보고 쓴 거야. 저기 오른쪽에 내가 거기다 적어놨지. 송찬호. 부록 라분. 저기 그 원피스에 보면요, 그 부록이라는 남자의 그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얘가 버리고 온 고래 한 마리를 되게 그리워해요. 그리고 이 루피도 루피라는 그 고무고무 열매 입은 먹은 개도 언젠가는 저기 어디죠?
원피스를 찾고 나서 나는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 고래 이름이 라분이야. 그래서 고래 화분. 그래서 고래 라분.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살짝 감동적이거든요. 그 고래도 50년 동안 기다려요. 그 원피스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자,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읽으면서. 자, 갈게요. 자, 그에게 자,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습니다. 만남의 기대. 깊은 밤 나는 심해의 고래 방송국 고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를 기울이곤 한다. 그 동료 이런 말들 다 원피스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자,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서 수평선 넘어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고래의 꿈을 꾸는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자,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희망은 없어. 그래,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 희망은 없어.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노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계 가족이 새벌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해마와 농계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원피스에 나옵니다. 거기 어인섬에 갔을 때 그런 애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 양반 그 원피스 보고 지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 다음.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내일은 오마력의 동력을 배에 더 얹어야겠어. 그거 막 배도 나오잖아. 자,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이게 뭐냐면 꿈을 이루기 위한 전진, 이런 느낌만 보시고요.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비유 역동적. 자, 바닷속을 달려봐야겠다. 누구나 그러하던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난 꿈이 있어요. 그런 거야. 자,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자,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라분!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자, 고래의 꿈입니다. 시 좋네. 자, 넘깁니다. 넘기셔서, 자, 모의고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고전 소설인데요. 보시면 꽤 많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장면별로 전부 다 나눴고요. 자, 다 나눴고, 자, 기운 냅시다. 여기는 봉, 선, 룡 다 나옵니다. 룡선 나와요. 룡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자. 백봉과 백선은 아버지 백활수. 이 백활수가 저 뒤에 나와요.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언급됐기 때문에 부입해 쳤거든요. 백활수 저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 나옵니다. 자, 백활수가 전쟁 포로로 오랑캐 나라에 잡혀가자 망월대사 밑에서 수련합니다. 그러니까 망월대사는 뭐예요? 조력자라고 우리가 보셔도 되겠죠? 활용은 그렇죠. 여기 세 명이 주인공이에요. 백봉, 백선, 활용. 됐죠? 셋이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룡선봉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부모를 여의고 어릴 적 위기. 이거 기억나죠? 우리가 이제 군담 소설에서 어릴 적 위기, 그 다음에 성장 후 위기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힌다. 한편. 자, 오랑캐 나라가 침범하여 세자를 붙잡아 가자 송나라 왕제는, 자, 송나라 늘 긍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쌤이 송나라, 명나라 다 긍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영혼 군담 소설 원리에서. 기억나요? 사대주의. 됐죠? 자, 그러니까 청나라는 무조건 부정으로 나오고요. 송나라 황제는 백봉을 원수로 삼아서, 여기서 원수는 큰 장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선, 활용 합쳐서 룡선과 함께, 자, 호나라 국, 즉 오랑캐 국가를 상대하게 합니다. 오랑캐 나라에 철남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자, 새 장수와 대결할 때에 신장을 불러서 안개를 일으킵니다. 전기성입니다. 그리고 여긴 성장 후에 국가적 위기.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엔 이기겠죠. 뻔하죠, 내용. 그지? 갑니다. 자,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말에 올라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는데,
즉 거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지척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예요.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다. 원수가 적진 중에서 외칩니다. 백선! 그들이 백선이 대답하기를 살려주세요. 자, 운무 가운데에, 즉 구름과 안개 가운데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는 얘기야? 안타까움이 딱 느껴지지.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야. 자, 서술자가 개입했고요. 칼을 쓰지 못하고 서 있더니 원수 또한 적진의 금사진 80여 접에 휩싸였는지라 어찌 벗어나리요. 이것도 서술자 개입. 원수가 뭐뭐리오로 끝나면 보통 서술자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뭐리오. 원수가 앙천 하늘을 우러러 이런 뜻입니다. 귀엽게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귀엽게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죽게 됐구나. 망월대사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망월대사가 또 외쳐요. 자,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선 형제가 그제야 정신 차려서 말을 깨우는 거죠. 말한테 말을 걸어요.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에 쌓이고 정신을 못 차리냐?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말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고 채찍을 들어서 희롱하니 뭐 때리니 말이 10여 장씩 뛰어서 진중에 벗어나 철람의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말이 맞았더니 말을 잘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동물학대 같은 거. 자, 장면 전환 이튿날 봉선이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네 목을 벨 거야 하고 달려오거늘 철람이 철람 체크 안 했네. 자, 철람도 우리가 동그라미 잡으세요. 신기하게도 고전소설에서 보통 이제 상대 진영의 나쁜 사람 이름에 철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 선생님의 경험상 철자가 진짜 많이 들어가. 아마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강하면 이거는 우리 주인공 인물의 비범성을 드러냅니다. 적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래서 철람이가 본진으로 향하다가 봉과선 형제가 쫓아오니까 자, 철람이 또 귀엽게 하늘을 우러러 Help me! 어디로 가요? 산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옆에 여기 산곡동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산곡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산곡동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가 굴포천이게 갑니다. 봉선이 쫓아갑니다. 자, 지 몸은 피하고 허임만 보이거늘 즉 철람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봉선이 생각하기에 적장 흉계, 바로 철람의 흉계에 빠질 줄 알고 자, 이제 도로 가고자 하니, 즉 뭐예요?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포일성 소리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하나가 일성, 소리 하나에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지금 이걸 전문용어로 화공이라고 합니다. 화공. 그러니까 불 화살 있죠? 이걸 이렇게 쏘는 거예요. 확 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 이때에 룡이 드디어 나옵니다. 룡 참 좋아요. 자, 룡이 자, 장막 아래에 있다가 원수가 간 사이에 자, 불빛이 충천 하늘에 가득함을 보고 말을 놓아서 동구에 들어가 화광에 휩싸였는데 마침 철람이가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새 장수, 바로 뭐였죠? 봉선룡. 자, 새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치는데 철람이 아니에요. 자, 그냥 초인이라. 이 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거기 써 있죠? 지프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람이 아니었어요. 이윽고 불이 점점 막 들어오는 거야. 밤은 이미 새벽 1시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생각하여 부채를 내서 거꾸로 잡고 물 숫자 3자를 쓰니,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마천이라고 적어놨죠? 마법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물수, 물수, 물수! 그랬더니 물이 나가요. 동양 해리포터입니다.
익스펙트 팩트럼. 자, 그것을 이제 물수.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불이 끕니다. 이렇게 됐죠? 미안해요. 선생님 수업 준비할 때 이런 거 생각나면 다 적어놔요. 재밌잖아요. 혼자 또 이러고 적고 나서 혼자 키득키득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혼자 키득키득 돼. 자, 그 다음. 이때에 황제가 불이 충천함을 보고, 쉽게 말하면 불을 질른 거잖아. 그치? 불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 여기 전부 다 앙천하죠? 하늘을, 자, 우러러서 탄식하거늘 적병을 물리치리요. 즉, 봉과선 형제여, 봉과선 형제여. 이렇게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 자결하고자 합니다. 황제가. 그뒤 종석이가 나와서 말하기를 돌아가시면 아니 됩니다. 옷과 같은 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고 위로하더라. 오경이 되었습니다. 자, 오경이니까 새벽 5시예요. 해가 뜰 때가 됐어요. 자, 오경이 되어서 진중이 요란하여 한 장수가 자, 말 한 필로 들어오거늘 송나라 진중에서 원수가 오나 하여 반갑게 보니까 원수가 아니고요. 누가 온 거야? 철남이가 온 거야. 철남이가 용천검을 들고, 개나 소나 다 들고 있습니다. 용천검은. 여러분들 고전서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용천검은 배례들이 다 들고 있어. 이 용천검은 사실 이제 전설 속에서 내려오는 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용천검을 조조가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의봉을 개나 소나 다 들고 있는 거야. 이해가지? 용천검. 이 용천검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칼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 칼이 돌아다니면서 적병 50만을 날려요. 이런 고전 소설이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칼을 던졌더니 칼 혼자 적병 50만을 막 싸워. 무서운 칼이야. 이게 용천검이야. 자, 용자 들어가고 하늘 들어갔잖아. 게임 끝난 거지 뭐. 자, 그 다음 용철검을 들고 호통하여 말하기를 항복해라. 자, 장사 10여 명을 베고 돌아다니거늘, 자, 그 종석이가 죽을 각오로 막았지만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자, 서술자 개입.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자 개입이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런 선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때에 룡선봉, 자, 불을 피하여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가니 철남이 없는 거예요. 철남 지금 어디 있어요? 송나라 진에 있잖아. 얘는 지금 적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엇갈린 거예요. 그지? 자,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자, 우리를 산곡으로 보내고 황제에 계신 데 간 것 같아. 하고 급히 오더니 적진 중에서 소리하여 말하기를 살려줬어. 그래도 알고 보니까 누구야? 황제 아들 세자야. 그 세자를 이제 구하는 거죠. 수족을, 즉 바로 뭐야?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죠. 원수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자 돌아옵니다. 거기 보면은 잠깐만요. 그렇지. 원수는 백봉입니다. 백봉. 원수는 백봉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돌아오더라. 저기 어디 갔어요? 철남이 삼지창을 들고, 야, 보세요. 용천검도 들고, 삼지창도 들었습니다. 삼지창은 장비가 썼던 거예요. 장팔삼호. 장비 전에는, 포세이돈이 썼던, 포세이돈이 포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비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장팔삼호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삼지창을 들었어요. 세 개의 어떤 이제 가지가 있는 창이에요. 삼지창.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포크 생각하시면 돼. 들고 자, 황제를 겨누며 항복하라 하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황상의 황제가 자, 옷자락을 떼어서 땅에 놓고 웁니다. 갑자기 봉선이가 호통하면서 철남은 우리 황제 해치지 마. 자, 우리는 봉선 형제다. 달려들어서 칠성검을 번듯하여서 철남의 창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 어머나, 어떻게 한 거예요? 칠성검이라고 있습니다. 용천검의 버근 이런 걸 왜 알고 있지? 옛날 하도 많이 이런 거 봐가지고. 용천검에 버금가는 게 칠성검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뭐냐면 용호예요. 서로 상징하는 게.
그래서 하늘에서 막 싸워요. 탱탱탱탱탱탱 막 싸웁니다. 지네끼리. 칼 지네끼리.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팔을 댕강 이렇게 한 거죠. 팔이 떨어진 거예요. 팔이 탁 떨어진 거예요. 자, 철람이 당황해서 도망갔습니다. 봉선이 자 달려가며 외칩니다. 항복하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호왕 오랑캐 왕이 더욱 분노하여 이를 갈며 달려들어 싸워서 10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랑캐 왕이 되게 잘 싸우는 거야. 힘이 대단한 거야. 자, 실력이 대단합니다. 승부를 정하지 못하며 자, 오랑캐 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자,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빽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백봉이 생각합니다. 얘가 원수죠? 이거 무슨 흉계가 있도다. 보통 고전 소설 혹은 옛날 싸움은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혹시 일기토라는 말 압니까? 일기토? 일기토 예전에 평가원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옛날 싸움은 어땠냐면요. 되게 단순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놈씩 나와요. 각기 장수예요. 그래서 둘이 붙습니다. 1대1로. 뭔지 알지? 말 타고 가가지고 막 붙어요. 붙어서 얘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1만이고요. 얘네가 10만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다 도망갑니다. 이때는 장수 하나가 여러분들 일당백이라고 그러니까 일당백이지만 이 백이 되게 큰 백이야. 되게 큰 백이기 때문에 장수 하나가 여러 병사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병사들은 장수가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병사들은 뭐 하고 있지? 밑에 이루고 있잖아요. 밑에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뒤에 궁수가 있어서 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병사들은 이거잖아요. 육박전을 하게 되면 궁수는 의미가 없어요. 궁수는 먼 곳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쏴서 우와 이렇게 지쳐 들어가면 장수는 지금 그때 여러분들 혹시 뭐지? 여러분들 그거 뭐야? 까먹었어. 진시황릉에 보면 거기 병마용이 있단 말이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으면서 자, 죽은 다음에 나도 지켜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이제 공개된 거는 지금 3갱. 그러니까 이제 3군데 공개됐고 하나는 아직 발굴 중인데 모두 발굴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거래요. 그런데 그 병마용 보면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실제 크기로. 그래서 사람 키가 한 요 정도 돼요. 130. 그럼 내가 볼 때는 한 140에서 190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수는 지금으로 따져서 180 이상은 됐을 거야. 장수들은. 그러면 그들은 못 하고 있지? 말 위에 있죠. 그렇죠? 말 위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말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동물원 그 말 말고요. 동물원에서 말 말고 특히 쉽게 말하면 경주마 본 적 있어요? 경주마?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경주마를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와서 부딪히면 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말이 여러분들 말근육이라는 말 들어봤지? 말근육이 왜 거기서 나온 거냐면 경주마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근육이에요. 근육만 있어요. 그 무서워요 실제로 보면.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 말이 와서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또 되게 커요. 높아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리친단 말이에요. 그럼 병사들은 누구한테도 죽냐면 말에게 밟혀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다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걸 일기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략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싸우다가 챙챙챙챙 한 번 챙 이걸 한 합이라고 하는데 챙챙챙챙 하다가 얘가 뒤로 돌아가. 그럼 얘 뭐 하겠니? 따라오죠. 그렇죠? 따라오죠. 그럴 때 여기에 매복되어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렇지? 그럼 이쪽에 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시 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옛날의 전술이었어. 뻔한 전술. 지금 좀 그거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느끼는 거지. 이거 무슨 흉계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랑캐 왕이 진문을 굳게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기를, 야, 이거 잡기 쉽지 않겠는데, 잡기가? 하고 활수를 잡아냅니다. 활수, 봉선파더라고 거기다 적어놨지. 이 봉선 어디서 나와? 이 활수 어디서 나왔니? 저 앞에 백활수라고 제일 앞에 있었어요. 제일 앞에 이전 줄거리 거기에 V표 친 거 봐봐. 첫 번째 줄, 앞부분 줄거리 백활수 거기 났죠. 그치? 왠지 이 사람 만나면 소화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 자, 백활수야. 자, 백활수를 끌어내어서 진중에 가두고 얘기입니다. 자, 너 항복 안 하면 네 자식과 함께 죽일 거야. 근데 갑자기 활수가 화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삼부자 누구예요? 백활수, 백봉, 백션. 성이 같으면 다 가족입니다. 알겠지? 자, 내게 항복하랴 하더라. 봉선 형제의 마음에 한 칼로 적진을 소멸코자 하는데 진중에 들어가 어찌 옥석을 분별할 수 있겠으리요 하면서 통곡하더라. 자, 마무리됩니다. 전체 흐름 이해가죠? 그 나머지 여기서는 일치 문제 중심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자, 추후에 질문하시고, 요거 입수했거든요. 요거 만복사 적풍 이생규 이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자, 이제 어디 핏이냐면 봉산탈춤 핏이에요. 요거 봉산탈춤. 그럴까? 몇 페이지냐면 210페이지입니다. 이 봉산탈춤은요, 극과 극이에요. 사실 출제 요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근데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이게 봉산탈춤이고, 쉽게 내면 또 정말 쉽게 낼 수 있는 극과 극의 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 이 부분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딱 가려줄 거예요. 선생님 알겠지? 자, 우리 저번에 좀 어렵지 않았나? 우리 되게 어려웠지, 그지? 그럼 한편으로는 선생님 그 생각 들어요. 봉산탈춤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난이도 쉽게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 자, 볼게요. 봉산탈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건가? 1학년 때 안 했었나? 가자. 자, 잘 따라와. 선생님 이거 졸라 잘해. 왜냐면 이 봉산탈춤을 선생님이 약 2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어. 국어 자습서. 딱 걸렸어. 고등국어라고. 그게 한 100만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인쇄를 못 받았어요. 그게 꿈틀이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불의유 또 짜고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내가 불의유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반대했는데, 같이 책을 썼던 분이 한 20명 같이 썼거든요. 그때 내가 맡았던 파트가 봉산탈춤. 그래서 이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야, 돌아가면서 선생님을 설득하던데? 불의유 도읍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싫다고. 내가 불의유시라고, 도읍시다. 그래서 결국 넘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잘 팔릴 줄 몰랐던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 다 샀고요. 모든 학원에서 거의 다 샀어.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출판사가 한강 보이는 건물을 샀을 정도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나중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시가 책을 집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 지금도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그랬던 아픔이 있는 작품이야. 봉산탈춤 잘 들어와. 자, 갑니다.
내가 예전에 썼던 거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제6과장 양반춤. 여기서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어떤 가면극에 대한 개념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본문을 전체 보면서 자 가볼게요. 봉산탈춤입니다. 자 밑에 이 작품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 자 그래서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를 조롱하는 장면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특질 밑에 내려옵니다. 제6과장. 자 양반춤입니다. 과장이라는 것은 자 탈놀이에서 연극의 막에 해당하는 말. 이런 것도 선지 하나 나옵니다. 막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막 1막, 2막. 자 이렇게. 자 양반춤입니다. 자 말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거기 마부임을 나타낸다고 돼 있잖아. 즉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를 찾아라.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굿거리 장단. 좋은 장단이 아닙니다. 굿거리. 자 그냥 이것은 뭐냐면 그냥 흥미유발 흥취조성.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합니다. 왜? 말뚝이는 하인이니까. 자 양반 삼형제.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즉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모부터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잡아내야 돼. 가자. 말뚝이가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전을 피우나 자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누가? 양반 삼형제가. 양반 삼형제 맞이는 셋님이고요. 둘째는 서방님이고요. 끝은 도련님입니다. 자 인물 소개가 나왔고요. 셋님과 서방님은 자 창옷에 관을 썼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그렇죠?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 도련님은 남색 쾌자 복건. 마찬가지로 신분을 드러내는 소재. 즉 이건 뭐냐면 양반임을 드러내는 소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분을 드러냅니다.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자 셋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즉 쉽게 말하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신체적 결함.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희화화라고 하시면 돼요. 언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좀 그 장애가 있는 건데요. 코와 입술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하고 입술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가 보여요. 보통 이제 지능이 낮게 많이 태어나는 경우에 언청이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산모가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그럴 경우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 언청이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콧물과 침이 이 입 사이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줄, 그다음에 두 줄, 뭐 이런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했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되게 많았던 자 그런 질병 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전병. 유전병이라고 해야 돼?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뭐예요? 부채, 장죽,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이거는 이제 권위 정도가 좀 알아두세요. 부채와 장죽 가지고 있고 자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고요.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면서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굴어요. 그치? 양반답지 않은 행동이죠? 자 그래서 희화화 됐습니까? 양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희화화. 그래서 희화화의 근거만 잡을 줄 알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자 제담. 자 여기서부터가 별표예요. 이 제담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여러분들 213페이지 잠깐 한번 볼래요? 213페이지. 213페이지 거기 정리하기 꼭대기 보세요. 지금 제담이 여기서 나왔는데 제담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재미있는 담화 이런 뜻이거든. 요 형식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두 부분에 걸쳐서 이 형식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때 살펴보면 돼요. 즉 조롱이 연속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요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과정 암기하셔야 돼요. 이 과정. 그래서 전체 쌤이 이야기하면서 끌고 갈 테니까 좀 이해되게 말씀을 좀 드릴게. 첫 번째 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쉬 먼저 거기 설명해 줄게. 쉬. 자 이것은 제담의 시작을 알리고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야. 쉬. 자 주의 집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쉬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쉬. 자 이런 거야. 자 이럴 때 양반들이 위험을 세워요.
양반들의 위험을 세우는데 양반이 세우는 건 아니라 말뚝이가 위험을 세워줍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뭐 이렇게 세워줘. 하지만 위험을 세우는 듯 하면서 조롱해버립니다. 왜? 여기 양반들은 제대로 된 양반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 위험을 세우는 듯 하면서 조롱을 하고요. 그럼 양반이 아무리 바보더라도 뭐 하겠어? 승질 내겠죠. 양반의 호통. 그럼 말뚝이 뭐 해야 돼? 변명해야죠. 변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양반의 권위는 살아있으니까 바보라 하더라도. 자 변명해요. 근데 양반들은 바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춤을 춰요. 예전에 파워레인저 보면 이야기 딱 끝나면 괴수들이랑 다 모여서 춤추죠. 그렇죠?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야? 갈등 해소예요. 이해가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말뚝이가 계속 조롱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안심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춰요. 즉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잡아내야 돼. 이해가죠? 그리고 춤을 추는 게 제담의 마무리입니다. 알겠지? 자 됐어. 이제 돌아와. 가자. 제담 1. 자 가운데쯤 나와서 쉬. 자 제담의 시작. 자 어떤 주의 집중. 이렇게 음악과 춤이 멈춰요. 양반 나오신다. 자 위험을 세워주면서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은퇴한 재상. 됐죠? 됐습니까? 자 퇴로재상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 친 거는요 진짜 양반다운 양반입니다. 모든 벼슬, 거기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해. 모든 벼슬을 다 지내고 은퇴한 제대로 된 양반 퇴로재상. 됐습니까? 동그라미 쳤죠? 퇴로재상. 여기까지가 양반의 위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양반의 위험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그럼 뒤에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 말뚝이의 조롱이 시작되는 거야. 됐죠? 높이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 소개팅 해주는데 야 어떤 사람이야? 야 키는 정우성, 얼굴은 현빈, 성격은 박보검. 그럼 막 놀랄 거 아니야? 진짜 걔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런 거야. 이해 가지? 높였다가 쫙 낮추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말뚝에 조롱합니다. 계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별표. 어머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개다리 소반, 자, 계잘양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양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문반, 그 다음에 여기에 무반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문반과 무반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수들이겠죠, 그죠? 장수들, 이제 정치하는 애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원래 이야기합니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해. 자,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래요? 계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쓴대요. 계잘량은 여러분들 개털로 만든 방석이에요. 개털 방석이고, 자, 개다리 소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조그만 상? 요게 개다리예요. 이해가죠? 저게 개다리야. 아니면 집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런 소반들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개다리라고 하거든요. 결국 얘는, 자, 양반 소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둘의 공통점 얘기하세요. 계잘량과 개다리 소반. 개 같은 양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조롱하는 거야. 이때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거기 언어 유희라고 써 있지. 그치? 언어 유희. 즉 말장난한 거예요. 근데 언어 유희의 종류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직도 논란이에요. 이게 논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발음의 유사성이에요. 즉 발음의 사실 동일성. 그러니까 이 양반과 이 양반의 자 소리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음이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 자체가 없어요. 개다리 소반의 반자, 이 반의 의미와 요거의 의미 없고 그냥 소리예요. 이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음 이의어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모여야 돼? 한자여야만이 가능해. 이해가지? 근데 쟤는 우리말이야. 개자녀. 그래서 사실은 얘가 맞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만일 동음 이의어야 그러면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거예요. 알겠지? 그게 좀 중요해. 그래갖고 여기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만 툭 끌고 왔어? 언어 유희로만 자 끌고 간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자, 근데 뭐라든 상관없어. 그냥 확실한 건 뭐냐면 그냥 언어 유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언어 유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우리 저기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아재 개그. 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자, 양반들을 조롱했어요. 양반들. 야, 이놈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반들이 호통하고요. 말뚝이가. 이 양반들. 자, 양반이 호통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맥락을 이해해야 돼. 말뚝이가 변명해야 돼.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자, 이때 재밌는 거 같게요. 거기 이 양반들 있지. 이 양반들 있잖아. 그지? 거기 양반에다 세모쳐. 자, 이것도 조롱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는 이런 뜻이야. 남자의 낮춘말. 끝까지 조롱하는 거야. 이 양반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게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놀아왔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수, 육판서 다 지낸 최퇴로재상 요거 동그라미 이생원내 삼형제문이 나온다고 했어. 그때 양반이 안심합니다. 이생원이라네 그러면서 자 춤을 춥니다. 이때 도령은 때때로 현들의 명상을 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양반 같지 않은 양반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희화화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등장인물의 특징, 얘 별표. 얘 중요해. 말뚝이 당시 서민계층을 상징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양반에 순종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양반들의 무능과 허위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계속 놀리고 있는 거야. 자, 저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앞에서는 순종. 뒤에서는 배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면종복배라고 합니다. 면종복배. 여기는 사자성어 은근히 있다. 면종복배. 뭐라고요? 거기 있잖아. 말뚝이 거기 말뚝에서 두 번째 점 있지, 그지? 표면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비판한다. 면종복배. 자, 그 다음 밑에 양반삼형제. 그냥 마이너스예요. 비판의 대상이에요. 무능, 어리석은 양반계층을 대표합니다. 자, 대표한다니까 당연히 둘 다 전형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행동. 세 글자 희화화. 위선과 허세를 부리고요. 희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풍자의 대상입니다. 자, 언어 유희를 통한 조롱. 가자.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했어요. 자, 양반을 개잘량과 개다리 소반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자,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 조롱함.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발음의 유사성이 맞아요. 자, 그 다음 가자. 요거 우리 관련된 거 되게 많아요. 쉬와 춤의 기능.
쉬 주의 환기 사건의 시작 새로운 재담의 시작 음악과 이 전까지 있었던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재담의 마무리 시작과 끝은 춤입니다. 자 재담을 구분하고요.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합니다. 이거 밑줄 치고 별표. 갈등의 일시적 해소. 지금 춤추고 끝났잖아 행복하게. 그런데 뒤에 또 조롱합니다. 일시적 해소. 그 다음에 흥을 고조시킨다. 흥 요거만 잡으시면 돼. 자 시간 드릴게. 1, 2, 3, 4 풀어봐.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3번입니다. 활달하고 재치가 넘치고요. 그 다음에 서민계층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2번에 보면 자,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자, 희화화죠. 희화화고 1번 같은 경우는 흰 창옷의 관, 양반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희화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양반 유니폼이죠. 그치? 희화화는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희화화한다. 그럼 셋님과 서방님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삐에로 옷을 입었다든가. 자, 그 다음, 정답 1번이고요. 3번에는 쉬. 그죠? 쉬. 그 다음에 4번에는,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조롱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죠? 조롱만 눈에 들어오면 돼. 자, 넘겨요. 자, 말뚝이. 쉬!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자 여기 양반은 뭘까요? 진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반의 양반일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다음 중 양반의 의미가 다른 것은 또 이렇게 물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진짜 양반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줘야 돼. 지금 우리가 진짜 양반 하나밖에 없었지. 퇴로제상. 그쵸? 퇴로제상 하나 있었지. 자 거기 양반 세모 쳐. 이거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 좀 들어보셔. 자, 그러면 거기 양반 구경하는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 그럼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요. 거기다 위에다 쓰세요. 개방성이라고 써. 개방성. 거의 여러분들 뮤지컬이에요. 노래하고 춤추고 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관객들에게 말도 걸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 때. 저기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거기 있지?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 그럼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 관객이 개입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밑에 적혀 있는 거 두 개. 다 중요해. 이거 다 중요합니다. 가면극의 특성이야. 다 중요해. 자, 보시오. 자, 지금 말뚝이가 얘기했습니다. 요거 조금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여기 말뚝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조롱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위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조롱. 가자. 이걸 이해 잘해야 돼. 짤짤한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요거 이렇게 갈까? 이제 평민에 대한 거 다 세모칠 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자, 곤방대 세모쳐봐. 곤방대 세모치고, 연죽젓은 담배가게입니다. 담배가게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부리라도 해서, 양칠간죽 동그라미, 자문죽 동그라미, 한발가 아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휘자죽 동그라미, 오동수복 연병죽 동그라미,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어. 여기서 한번 끊으세요. 자, 칠판 이해하자.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에서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었다가 있었어. 그 장죽이라는 것은 긴 담뱃대를 얘기하는 거야. 양반들은 담뱃대가 되게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뱃대가 길면 길수록 이 사람의 권위가 높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옛날 담뱃대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담배 잎을 넣고 그다음에 이걸 불로 태워야 돼요. 이해가죠? 불로 태워야 되는데 길면 길수록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인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도 담배를 피웠는데 하인들은 야 담배는요 거의 뭐 조선 후기 때 엄청나게 피웠어요, 얘들아. 심지어 정조가 이 맛있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도 맛보게 하고 싶다라고까지 실록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연가였어요, 애연가. 그래서 아무튼 담배를 피는데 가끔 이제 김홍도의 그림 이렇게 보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는데 평민들은 담뱃대가 짧아요.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한 걸 뭐라고 한다? 곰방대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면 뒤에 죽자 붙은 거는 다 양반의 담뱃대야. 자, 그럼 거기 볼게요. 다시 갈게. 에이, 짧다란 곰방대 잡수지 말고. 왜?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야? 평민들이죠. 그렇지? 에이, 짧다는 곰방대 그냥 버리고요. 담배 가게에 가서 돈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자, 양철간죽, 자문죽, 희자죽, 연병죽 다 맞추어가지고 사가지고 자,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아들 걸고 잡수십시오. 칠판. 자, 저 재령, 그 다음에 나물인가요? 나물이 거의 낚시걸들. 비유인데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지명입니다. 이거 지명이야. 무슨 리 이런 거예요. 저 재령 나물이 쉽게 말하면 삼산동 무슨 리 됐습니까? 저 재령이라는 곳에 나무리에 이 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예요, 개. 됐죠? 개 낚시 걸듯 잡수십시오.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다라고 하지 않고요. 담배를 잡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걸듯 쉽게 갑니다. 담배 피우십시오. 이런 얘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거 설명해 줄게. 자, 재령나무에, 자,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옆으로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죠? 이 개를 낚을 때, 자, 요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 낚시. 이해가죠? 여기 개 낚시. 자, 낚싯대 길어가지고, 이렇게 개를 이게 막 낚을 거야. 자, 여기 무대입니다. 무대. 여기가 무대예요. 여기 지금 양반, 삼형제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 말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 누가 있어? 여기 평민들이 있지? 이 평민들이, 자, 평민 신분을 나타내는 곰방대 하지 말고 뭐예요? 개낚시 걸듯, 지금까지 양반의, 양반의 낚싯대가 아니고, 양반의 담뱃대로 피우시오. 그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요거 이해갑니까? 그쵸? 그러니까 양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평민들이 양반의 담뱃대를 가지고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그런 얘기야. 결국 양반과 맞담배 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완전히? 그치? 조롱하는 거. 이해 가죠? 요거 비슷한 상황. 이걸 이해해줘야 돼. 그럼 양반이 뭐 하겠어, 이제? 호통. 됐습니까? 양반의 호통. 왼쪽에 써있네. 뭐야? What the fuck?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거기 양반, 자, 또 조롱하는 거지. 그죠?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양반 나오시는데, 그지? 자,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헌화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다. 그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라고 했으니까 조용하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야. 근데 얘는 어떻게만 이해하니, 양반은? 헌화를 금하였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하고 뭐는 계속 피울 수 있는 거야? 그 담배는 계속 피울 수 있는 거야. 바보야, 바보. 이해 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담 3. 말뚝에 쉬. 자,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자, 이제 바로 조롱 들어갑니다. 오음 육률. 자, 동그라미. 이건 양반입니다. 양반. 다 버리고 뭐요? 바가지 장단 쳐주어. 뭐 하는 거예요? 조롱. 그렇지. 바가지 장단에다 세모. 그랬더니 양반이 뭐야? Fuck the man. 자, 뭐? 호통을 칩니다. 그럼 말뚝이 뭐 해줘야 돼? 변명해야 돼. 살려고.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소. 용두 해금 북 장고 필이 저때 한 가락도 뽑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했소. 그랬더니 건건들에게 자치라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바보죠. 왜? 용두 해금 북 장고 필이 저때 한 가락도 뽑지 말고. 됐습니까? 결국 연주해 안 해? 안 해. 자, 그리고 건드러지게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린 거야. 건드러지게 치라네. 이해 갑니까? 이 양반이 바보야. 자, 국거리 장단으로 자, 춤을 춥니다. 자, 잠깐 쉴게요.